이 도톰한 부분까지 남기고 자를 건데 소금량은 10%. 반드시 이렇게 엎어서 보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운주성 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집고추를 담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고추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집고추를 담을 때 소금을 끓여서 붓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저는 오늘 소금을 끓이지 않고 쉽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집고추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집고추를 담으실 때는 고추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하고 껍질이 두툼해야 집고추를 담았을 때 맛있습니다. 이렇게 집고추를 깨끗하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준비해 둔 고추를 꼭지를 따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톰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하게 다 따시면 집고추가 무릅니다. 가위를 소독을 하시고 이 도톰한 부분까지 남기고 자를 건데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고추를 소금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하든지 포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구멍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찔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구멍이 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한 번 이렇게 더 찔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어 주십시오. 만일에 이 꼭지를 이렇게 따졌다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물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맛있게 익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껍질은 딱딱하고 싱싱한 것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고추를 만졌을 때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일직선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휘어진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많이 휘어진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넣으시다가 이게 부러져서 물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이거 그래도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가위로 이렇게 자르십시오. 그리고 이 고추는 그래서 구멍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구멍을 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고추가 손질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된 집고추를 담아 볼 건데요. 보통 소금물을 끓여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소금물을 끓이지 않고 쉽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집고추를 김치통이나 이런 통에 담지 않고 저는 이런 페트병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은 당금주통인데요. 이게 3.6L 짜리입니다. 더 큰 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더 작은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2L 짜리 물통 페트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 다듬어 놓은 고추를 페트병에 차례차례로 소복소복히 담아주세요. 이렇게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페트병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워서 넣으시는데 세울 수 없다면 눕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볼록촉촉한 고추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붉은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소금물을 만들 겁니다. 이게 3.6L 짜리 통입니다. 그런데 가득 채우면 한 4L 정도 여유있게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4L에 맞춰서 물을 만들 겁니다. 가득 채울 거니까요. 안에 고추가 들어가 있지만 부피와 질량을 비교해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4L가 들어가기 때문에 4000ml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금량은 4000ml의 10%, 400g 정도를 소금을 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량은 페트병의 3분의 2 정도가 물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만일에 2L 통에 넣었을 수도 있고 저처럼 3.6L 통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통에 3분의 2 정도의 물을 준비하시면 조금 낭낙하게 준비가 됩니다. 저도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4L거든요. 이게 4L에 3분의 2 정도 해서
2.7리터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타겠습니다. 소금은 총 용량을 따지니까 4리터 용량의 10분의 1, 그래서 400g입니다. 400g을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한 주먹 정도만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금이 허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녹이겠습니다. 끓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금은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간 간간해야 하기 때문에 소금을 한 주먹 정도만 더 넣었습니다. 만일 2리터 페트병을 사용하시면 소금 200g에 반 주먹 정도를 더 넣으셔서 소금을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만일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담으실 경우에는 조금만 더 여유해서 1.5리터를 풀으시면 됩니다. 1.5리터에 소금을 200g을 넣으시고 반 주먹을 더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다 풀어놓은 소금은 20분 정도 가라앉히겠습니다. 소금물이 잘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을 준비된 고추통에 넣겠습니다. 이때 조금을 남겨 주십시오. 2리터 페트병에 당금주를 반 컵을 넣을 겁니다. 이게 4리터니까 한 컵에 당금주를 넣을 거예요. 골마지가 안 끼면 좋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금주 한 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마저 채워주세요. 이건 소금물입니다. 이렇게 넣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일쯤 되면 이 구멍 뚫린 고추 안으로 이 소금물이 들어가서 소금물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풀어놓는 물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고추 안에 물이 들어가서 여기 공간이 좀 비었어요. 그래서 어제 남은 소금물을 조금 붓겠습니다. 꼭 공기가 없도록 꼭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꼭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안 되면 벌써 노래져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 제가 담은 집고추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관이 되고 있어요. 중간중간 필요하신 양을 꺼내어 드시고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엎어서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골마지가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집고추가 푹 잠겨야 됩니다. 이렇게 잠겨야 고추가 물러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고추를 꺼내는 과정에서 물른 고추가 보이신다면 얼른 건져내셔야 합니다. 물른 고추가 들어있으면 소금물도 탁해지고 나머지 고추들도 물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셔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이렇게 엎어서 보관하시면 깨끗하게 보관이 됩니다. 2리터 페트병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입구가 좁아서 고추를 꺼내기가 힘드십니다. 그러면 가위로 페트병을 자르십시오. 그런 다음 집고추를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이 소금물에 푹 잠겨 있어야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몇 개 꺼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고추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추는 무침을 하시거나 또 양념간장에도 이렇게 쫑쫑쫑 썰어서 하시면 칼국수 간장에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동치미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 집고추, 삭힌 고추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집고추 담아서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